자, 트럼프 행정부 곧 출범을 앞두고 내각 구성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하죠.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또 영향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영업부의 곽상준 수석 PB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뭐 15 행정부처 중에 13곳의 수장이 지금 이제 인선을 마쳤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군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핵심 사안들을 네. 보면 역시나 트럼프가 기업인답게 기업인 내각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었다는 겁니다. 안보라인의 군인들이 좀 포진됐다는 것 빼고는 과거에 비해서는 정치인들과 관료가 상당히 소수이고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이런 쪽은 전부 기업인이 했는데 이 흐름들을 보면서 이 각각 내각의 인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향후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은 그분들이 어떤 성향들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무장관이요. 스티븐 무누신이라는 분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채권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 펀드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듄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요. 인디맥이라는 회사를 16억 달러에 인수해서 이걸 잘 리모델링해서 34억 달러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를 한 것을 보고 트럼프가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스티브 무누신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 아무래도 M&A를 하고 금융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하는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면 금융이 빡빡한 것보다 완화된 거를 좋아합니다. 즉 금융규제 완화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도드-프랭크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금융규제 완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부동산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주택 소유율은 2007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연체율도 상당히 낮아졌고, 그리고 주택 보유율이 낮기 때문에 서민들도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금융 완화를 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레디맥이나 페니맥의 수수료를 낮춘다든가 연방주택국의 융자 보험료도 낮춘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 확실한 건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무장관 윌버 로스라는 사람인데요. 로스차일드 구조조정 펀드에서 사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철강 M&A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요. 철강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열심히 로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을 하면서 철강 기업들의 수익을 확 올려놓죠. 그리고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보호무역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입니다. 이 사람은 엑슨모빌 CEO였고요. 엑슨모빌에서 무려 41년이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통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2012년에 우정 훈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일 가격 상승과 이런 내각의 진용이 아주 이렇게 이격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틸러슨이 이렇게 들어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틸러슨은 엑슨모빌의 스톡옵션을 무려 1.5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서는 유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보호무역, 그다음에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을 내각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특징적이에요. 상당히 이 CEO 출신 기업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 일단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제 색깔이 갖춰졌습니다. 한국 경제와 증시에는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예, 일단 네. 미국의 정책 흐름으로 봐서 가장 저희 피부에 와닿는 거는 유가는 상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가 상승이 꼭 불리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원자적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 볼륨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예를 보면 유가가 상승하면 대체적으로 수출도 증가합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보면은 OECD 경기 선행 지표도 상당히 좋아요.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으키는 상황으로 가면서 한국 수출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근데 보호무역이 얼마나 세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조금 이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내각에 완전히 자립을 잡고 내년 1월 20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계속 금리가 상승 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다. 그래서 달러 강세 투자하라. 막 이런 분위기인데 트럼프가 집권한 이유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그 내각 인선 내용을 보면 금리 인상 쪽보다는 오히려 규제 완화나 저금리 기조를 상당히 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 흐름이 달라지면 이 부분은 한국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내 증시는 올해 그 전체적으로 EPS가 증가하는 내년도에 증가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그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 이런 해외 요인들이 그 보호무역 쪽으로만 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자본의 양이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는 상황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트럼프 이후에 한국 시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영업부의 곽상준 수석 PB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